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프록소나 Supporting Creator Sense Making and Ideation with LLM Powered Audience Personas라는 제목이고, 올해 카이에서 나왔던 좀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음. 일단 그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어, 인트로덕션부터 이전 연구들, 포머티브 스터디랑 그리고 프록소나라는 앱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또 테크니컬 이밸루에이션이랑 유저 이밸루에이션 두 가지 우리 디스커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의 주제가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말하는 건데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수입 그리고 콘텐츠 전략 같은 것들이 다 시청자들의 관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포착하고 유지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경우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그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들의 조회수나 시청 시간, 인구 통계 데이터 등의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 위주의 개괄적인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데이터들이 좀 많이 어, 있는 반면에 댓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뭔가 시청 동기나 선호도 같은 그 시청자들의 관심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댓글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서 내가 만약에 크리에이터라면은 이 댓글들을 모두 다 읽고 뭔가 분석해서 다음 콘텐츠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런 니즈를 충족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프록소나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먼저 포머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를 더 잘 이해하고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그런 기회들을 탐색을 하고, 실제로 프록소나라는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이 시스템은 시청자 특성이랑 패턴 같은 것들을 탐색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퍼소나를 랑 인터랙션을 해서 어떤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의한 정보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LLM 파워드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과 유저 이밸류에이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백그라운드와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세 가지 분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오디언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청자들을 말하는 건데, 시청자들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창작에 좀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기존의 HCI 커뮤니티의 많은 연구들은 에서 창작자가 피드백을 수집을 해서 시청자의 피드백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자신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도구들을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구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숙련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좀 뭔가 입문자 크리에이터들은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신의 채널만에 있는 그 시청자층의 리액션을 잘 수집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퍼소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퍼소나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용자 조사 기반 데이터로 만든 가상의 인물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인물 모델에 좀 맞춰서 뭔가 만들거나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런 퍼소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론들도 등장을 했고, 크리에이터들도 이러한 퍼소나로 어디언스 퍼소나, 그러니까 뭐 시청자 퍼소나 같은 걸 만들어서 다양한 시청자를 좀 파악하고 그 관점을 창작에 통합하려고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LLM이 최근에 또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LLM이 이러한 퍼소나 같이 어떤 가상의 실제로 얻기 어려운 그런 인적
자원들을 이제 가상의 인물로 LLM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정성적인 데이터들의 깊은 분석과 인사이트 수집에 대해서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LM을 사용한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적 리소스를 좀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설문이나 어떤 이제 데이터 소스 만든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인적 자원이 소요가 되는, 소모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걸 LLM으로 풀려고 하는 접근들이 많이 있어 왔고, 이제 기존 연구들 중에 이제 LLM을 사용을 해서 퍼소나를 생성하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프록소나의 경우에는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좀 비교적 가볍게 퍼소나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어떤 수동적인 노력이 좀 덜 들어간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데이터가 좀 구조화되고 해석 가능하도록 어떤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포머티브 스터디인데요. 먼저 13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시청자들을 이해하는데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기존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창작 단계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의존하는 피드백이랑 데이터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콘텐츠랑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시청자들의 어떤 수요와 온라인이 되기 원한다는 인사이트를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파인딩스가 있었는데, 먼저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대체로 좀 어려워하는데, 이제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댓글이나 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인구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휴리스틱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결과 중심적인 인사이트는 있었으나, 이제 왜 보는지, 왜 내 영상을 선호하는지, 왜 내 영상을 비선호하는지,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좀 단순하고 표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반면 하는데, 이제 콘텐츠나 채널을 위한 직접적인 피드백들을 댓글을 통해서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인사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특정 시청자층을 위해서 이제 어떤 노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막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뭐 유행하는 비디오 스타일로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 이제 기존에 어떤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들로만은 이제 향후 콘텐츠 전략을 더 가이드하기는 좀 어렵다. 제한사항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냈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디자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방대한 댓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처리할지가 좀 어려운 챌린지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맷으로 이 데이터들을 잘 맛있게 떠먹여줄지, 이런 포맷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창작 단계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다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작의 어려움이나 이제 시청자 이해가 다 다른데, 이거를 다 풀기 위한 어떤 다양한 질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기획을 위해서 이제 즉각적이고 적용 가능하면서 이제 과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정보에 입각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프록소나라는 시스템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록소나는 이제 다시 상기드리자면은 이제 댓글과 비디오 메타데이터로 생성된 이제 여러 시청자 퍼소나를 사용을 해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기획을 돕는 이제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요. 그 시청자에 대한 이제 가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 인사이트를 이제 어떤 방대한 데이터들의 구조화된 인사이트로 생성된 퍼소나랑 함께 기획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어 익스플로레이션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댓글이나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 겠죠. 이제 그 댓글과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그 채널에 특화된 시청자 특성이 반영된 이제 디멘전과 밸류셋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디멘전이란 밸류셋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디멘전은 이제 카테고리를 의미하고요. 밸류는 디멘전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는 카테고리의 속성, 뭐 노비스나 엑스퍼트, 그러니까 입문자나 전문가 수준 이렇게 어떤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그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소나 카드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이름이나 어떤 그 퍼소나의 소개, 그리고 그 퍼소나에게 할당된 밸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직업이나 최근 경험, 이 채널을 보는 동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퍼소나와 함께 자연어 채팅으로 챗GPT랑 이제 채팅을 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청자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팅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먼저 사전에 만들어진 이제 LLM으로 만들어진 밸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그 퍼소나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그 사용자가 밸류 조합을 직접 추가하거나 생성을 해서 새로운 퍼소나를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예시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A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퍼소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노비스 유저에다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 자체 예시는 이제 그 원예 유튜브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원을 꾸민다던가 그런 거에 그런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퍼소나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노비스이고 그리고 어떤 심미적인 걸 좀 선호한다. 그 발코니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디멘전을 LLM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에 맞는 밸류들을 각각의 퍼소나에 이제 할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소나 어, 리스트가 있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카드에 들어가면 좀 더 상세적인 그 퍼소나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퍼소나와 함께 뭐 어떤 자연어 채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컨버세이션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밸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이제 보신 페이지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션 페이지라는 게 또 있는데, 크리에이션 페이지는 실제로 방금 보여드린 그 퍼소나들과 그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어떤 그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텍스트 에디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에 대한 초안을 이렇게 글로써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버세이션 스페이스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챗 GPT에서도 어떤 대화 내역을 드래그했을 때 이제 그 드래그한 내역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서 질문할 수 있듯이,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드래프트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이나 서제스천을 선택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설명은 이제 그렇게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디테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튜브 채널에 대한 퍼소나를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메타데이터들, 그리고 그 채널에 있는 모든 비디오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모든 각 비디오마다 갖고 있는 모든 댓글의 데이터들, 이러한 이제 유튜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이랑 밸류라는 것을 댓글로부터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먼저 비디오에 대해서, 비디오는 이제 영상 데이터인데 이제 우리는 LLM에다가 그 영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니까 이제 영상의 트랜스크립트를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의 메타데이터, 제목,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그리고 코멘트들을 이제 오디언스 observation 서머리니까 그냥 그 영상과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을 이제 요약해서 어떤 그 시청자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요약이라는 글에 대해서 이제 디멘전이란 밸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이제 추론을 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디멘전과 밸류를 물었는데 뭐 만약에 디멘전이 좀 좀 뭔가 상호 배타적이어야지 이제 섞이지 않고 좀 어,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퍼소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프롬프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디멘전이랑 밸류에 따라서 이제 댓글들을 클러스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원래 뭐 댓글이 1000개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 1000개 중에 어떤 300개는 어떤 전문가의 댓글, 그리고 400개는 뭐 노비스 유저의 댓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댓글 데이터들을 퍼소나를 만들기 위한 클러스터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딱 200개씩만 샘플링을 하는데 이때 샘플링하는 기준은 그냥 비디오에서 가장 긴 댓글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근거로 이제 200개의 가장 긴 댓글을 샘플링 하고요. 각 댓글마다 이제 밸류 조합을 부여를 해서 이제 모호한 경우는 뭐 논으로 처리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링된 댓글에다가 이제 밸류랑 이제 디멘전이라는 그 시청자 특성과 그리고 각각의 댓글을 다 콘캐티네이션을 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벡터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벡터의 형태들로 다 처리가 될 텐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이제 벡터가 가까운 것들끼리 이제 어떤 그 유사도가 높을 테니까 이제 그 벡터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마다 최종적으로는 프로필을 이제 LLM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이제 퍼소나가 완성되는,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어떤 하나의 퍼소나가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그 디멘전과 밸류를 통해서 이제 코멘트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클러스터들을 이제 프로필을 LLM으로 생성을 해서 이제 퍼소나로, 어떤 퍼소나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텍스트 형태의 그런 퍼소나가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퍼소나를 만들고 나서 그 퍼소나와 어떻게 인터랙션 할지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레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크립트 서머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라는 건 동영상을 요약한 건데, 그러니까 그 비디오 채널에, 그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있는 동영상들을 다 LLM에게 그냥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를 이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이제 LLM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인베딩 되어 있는 벡터들과 유사한, 그러니까 질문과 유사한 벡터들을 그 인베딩 중에서 골라서 검색을 해서 이제 어, 그 사용자가 한 질문과 그리고 그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퍼소나 프로필, 그리고 채팅 히스토리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들을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록소나가 실제로 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프록소나가 좀 관련성이 있고 또 구별도 되어지고 어떤 시청자가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또 응답이 신뢰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디멘전 밸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요. 일단 디멘전 밸류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연구들은 잘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보니 이제 비교할 만한 베이스라인은 없었다,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랑 채널들을 이제 각각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록소나를 통해서 이제 디멘전과 밸류만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참여자들이 그 채널의 비디오를 이제 5편 이상 시청을 하고 이제 댓글들을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콘텍스트가 있는지 그 댓글에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서 만들어진 디멘전과 밸류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디멘전과 밸류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디멘전과 밸류라는 게 결국에 그 시청자들의 특성을 이제 그냥 정리했다라는 건데, 그게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디멘전 밸류들이 너무 뭔가 그 익스클루시브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했을 때 이제 릴레번스는 이제 5점 스케일로 평가를 했는데, 릴레번스는 3점대로 그냥 좀 괜찮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니스는 바이너리로 그냥 트루 폴스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그 선호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채널에서 나타난 이제 유사한 밸류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다 유사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17개 중에 2개, 18개 중에 4개는 좀 뭔가 겹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지만 하는데, 이게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문에서 나온 예시로는 이제 요리에 대한 호기심, 밸류가 요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하나는 어떤 지역의 요리들, 이렇게 두 가지 밸류들을 좀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시청자 행동은 좀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디멘전 밸류는 좀 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를 합니다.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릴 때 그 인베딩 벡터 인베딩을 하기 전에 댓글과 그리고 디멘전 밸류라는 값들을 콘캐티네이션 해서 이제 입력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 그 방식과 그냥 댓글만 넣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이제 인베딩 해서 그 벡터들의 유사도를 비교를 할 때 이제 디멘전과 밸류셋을 같이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들이 유사도를 비교할 때 더 그 시청자 특성이 잘 반영될 것 같다, 그런 근거를 이제 넣었던 것인데,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언어적으로 비슷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룹이 더 시청자 특성이나 행동이 비슷한지, 이렇게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또 다시 그 크리에이터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비교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프로소나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들이 조금 더 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좀더 클러스터들이 잘 군집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밸루에이션은 이제 퍼소나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제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 연구에서도 LLM으로 퍼소나를 요약해서 만드는 어떤 방법론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법과 프록소나 두 가지 방법론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퍼소나를 만들고, 아,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가자마다 이제 5개에서 6개 채널 할당을 해서 이제 댓글들을 200개 정도 리뷰를 해서 컨텍스트를 숙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록소나랑 베이스라인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이 저자들이 만든 기준을 잘 충족하는지, 그리고 각 퍼소나 세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에 더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리커트 스케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퍼소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스케일들, 그리고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연구 목표에 맞는 평가 문항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문항들을 설계를 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프록소나가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리얼라이즘,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 낮은 점수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록소나가 이 저자들이 의도한 정보에 입각해서 어떤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항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테크니컬 이밸루에이션인데요.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그 프록소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채팅 응답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채팅 응답들과 실제 데이터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제 제목이 다르거나 뭐 내용이 실제 영상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환각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평가를 요청을 했고 근데 평가를 했을 때 이제 203개 중에 10개 정도의 채팅 응답만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테크니컬 이밸루에이션을 거치고 나서 이제 유저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하였고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에 대해서도 각각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주된 평가 항목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 프록소나가 지원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퍼소나 정보에 입각해서 인사이트를 이제 콘텐츠 기획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베이스라인과 프록소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새 영상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은 그냥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와 그리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사전 자신들의 구독자에 대한 이제 지식과 그리고 이제 그냥 구글 독스로 이제 이 글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음, 이제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가진 지식들이 사실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편향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 그냥 자기 채널과 관련 없는 어떤 광고 같은 주제들을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는 순서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퍼소나 이렇게 베이스라인 다음 퍼소나 이렇게 프록소나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요. 프록소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먼저를 하게 된다면 이제 프록소나를 통해서 그 시청자층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순서를 고정하지 않고 두 가지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 공평한 그 실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습효과 방지 차원으로 고정을 했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분 튜토리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설문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설문의 경우에는 좀 문항이 여러 가지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시스템 유저빌리티에 대한 문항이고요. 그 SUS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 완성도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고 그 나사 TLX 그리고 디멘전 밸류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챗 피드백과 이제 퍼소나한 채팅 피드백의 이제 효과 그리고 이제 휴먼 AI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시스템 사용 경험이나 이제 어떤 시스템 사용 중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다음에 테마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어, 먼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결과는 이제 프록소나가 어떻게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그 시청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참여자들은 이제 프록소나를 사용을 해서 시청자 행동의 이면에 있는 더 좀 본질적인 원인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통계나 어떤 날 것 그대로의 댓글을 통해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인사이트였는데 채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디멘전이란 밸류 역할 디멘전이란 밸류도 이제 그 퍼소나 리스트나 카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것들의 역할 또한 이제 시청자 퍼소나를 좀 분류를 하고 파악하는데 좀 유용하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서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이게 좀 뭔가 겹쳐진 것이 없고 잘 구별되어서 구성되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인 지표들과 함께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참여자들이 자신의 시청자들이 다 그냥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었고 다 그냥 똑같은 시청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퍼소나마다 이러한 다양한 좀 상이한 피드백 답변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더 다양한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 퍼소나가 어, 다른 특성을 갖고 이제 각기 다양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응답들을 주기 때문에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피드백을 취합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 방식에서 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이제 원래는 잘 몰랐던 내 시청자층 어떤 니즈를 좀 알 수도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소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퍼소나가 준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 콘텐츠 기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제 퍼소나와의 대화로 이제 의사결정의 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주제에 관련된 흥미, 의견, 니즈 같은 것들을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콘텐츠 외에 채널 전략을 컨설팅하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어 편집 스타일을 물어본다거나 어떤 채널 주제를 뭔가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채널에 대한 전략도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내 영상을 그냥 볼 것 같냐, 어떤 시청자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터를 가장 궁금한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도 이제 내가 그 작성하고 있는 스토리 라인의 논리나 구조가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타겟 시청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들을 요청을 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서 콘텐츠 내용을 좀 보강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작업하기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AI 협업에 대한 이제 인식도 이제 좀 뭔가 좀 내용도 많이 없었긴 했는데요. 이제 협업이랑 팀워크에 대한 점수가 이제 가장 높았고, 이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대화 주제랑 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파소나들이 원하는 주제로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끔씩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퍼소나 사용했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더 좀 협업하는 느낌으로 시청자 특성에 대해도 이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콘텐츠 기획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시청자 이해를 바탕으로 타당성이랑 완성도를 보장하는, 더 보장할 수 있는 기획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요. 이제 먼저 디멘전 밸류 프레임워크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 같은 좀 방대하지만 뭔가 어떻게 잘 요리를 하면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제 너무 날것이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실제 퍼소나의 특성을 좀 잘 보장을 해서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사용했던 클러스터링 방법은 사실 이제 LLM이 아니라 버트 기반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LLM 기반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면 이제 복잡도도 줄이고 좀 더 사용성이나 해석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실시간 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변화하는 선호나 행동에 대해서도 좀 맞춰서 어떤 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LLM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소나를 음,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나 어떤 픽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LLM 특성상 이제 좀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평가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왜곡된 결과를 보이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LLM이 학습될 때 사용되었던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LLM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어, 이 퍼소나와 어떤 협업을 할 때도 정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도구로서 자율성을 정말 사실 결정을 하는 주체는 LLM이 아니라 이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록소나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저자들이 의도한 프록소나의 유스 케이스는 이제 잠재 시청자를 탐색하고
그리고 시청자 관점을 참고를 해서 이제 아이데이션 하는 것, 그리고 내 콘텐츠를 이제 기획을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의도된 유즈 케이스였는데, 이제 실험을 하는 도중에는 시청자 행동에 대한 예측, 어떤 내 영상을 얼마나 많이 클릭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LLM에 사전에 넣었던 프롬프트에도 존재하지도 않은 내용이니까 사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이제 정말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 템플릿들을 준비를 하고, 또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분석 툴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댓글들만 가지고 거의 퍼소나를 제작을 했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정량 데이터나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있는 좀 더 캐주얼한 그런 디스커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비디오의 트랜스크립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로그나 팟캐스트나 뭐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이제 어떤 댓글, 텍스트 기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미디어 타입에 많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앞서서 그 인트로덕션쯤에 설명할 때도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소규모 크리에이터도 유사한 채널을 그러니까 소규모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실험에서도 결국에는 좀 숙련된 크리에이터들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소규모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소규모니까 어떤 댓글 같은 게 적고 구독자 같은 게 적고 그렇겠지만, 이제 이제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소규모 크리에이터들도 어떤 자기만의 시청자 댓글도 시뮬레이션하고 퍼소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언스 퍼소나를 만들 때 이제 사용되었던 그 디멘전 밸류 프레임워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떤 흐트러져 있는 그 데이터들을 구조화를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디언스 퍼소나 이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테이션과 퓨처 워크인데, 저자들이 사용한 댓글 데이터도 편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텍스트 길이로 댓글을 이제 가장 긴 텍스트 댓글 200개를 샘플링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프롬프트에 적합한 댓글들을 필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를 사용을 한 이제 프롬프트로 다 한국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인 저자들이어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LLM에 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국어를 지원하는 모델이나 데이터셋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도구로서 그냥 활용을 해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챗GPT가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챗GPT를 쓰는 것,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도구로서 이 프록소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어떤 멘탈 모델, UX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LLM과 데이터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시청자 특성 파악을 돕고 이제 그런 콘텐츠 전략 수립할 수 있는 프록소나를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이제 프록소나가 좀 고유하고 다양한 관점의 고품질 시청자 퍼소나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그 프록소나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랑 직접 실험을 해보니 그들의 시청자와의 어떤 간극을 더 좁히고 이제 아이데이션이랑 피드백 협업을 촉진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